셀트리온, 유플라이마, 미국 FDA 승인, 다음 수수는 PBM 목록 등재 여부. 해답은 미국 의약품 유통 체계에 있다. 셀트리온 오늘 마이너스 0.28% 하락, 헬스케어 마이너스 1.05% 하락, 제약도 마이너스 1.24%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미국 FDA 허가 획득, 이 재료는요 이미 다 알려진 재료잖아요. 노출된 호재였기 때문에 막상 오늘 재료가 발표되는 날 주가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하락 양상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유플라이마가 미국에서 실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PBM에 등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음 수순으로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과정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장기적인 호재잖아요. 예정된 일정 스케줄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음이 또한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주가가 못 오르고 이렇다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이제 유플라이마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 수순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것이 또 만만치 않다. 바로 등재될 것이냐, 그래서 실적으로 나올 것이냐, 이러한 가운데서 핵심은 미국의 PBM의 등재 여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장 시작하자마자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시면요, 미국에서 현지 시간으로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고요. 오리지널 휴미라가 가지고 있는 주요 적응증들에 대해서 7월부터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을 보시면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아달리무맙의 85% 시장, 이것은 바로 고농도 제형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만 글로벌 매출의 87%, 즉 우리 돈으로 약 24조 2047억 원 정도의 매출이 기록이 됐다. 작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유플라이마와 휴미라 간의 상호 교환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고 임상을 진행 중이라는 측면이죠. 오늘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부분이다 보시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미국의 PBM의 급여 목록 리스트로 등재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휴미라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암제는 현재 출시가 됐고 퍼스트 무버이기 때문에 저농도이지만 등재를 시켜줬죠. 그러나 매출이 심통치 않잖아요. 저농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알보텍은 7월 1일자로 출시가 조금 힘들어졌으니까요. 결국 고농도 쪽에서는 셀트리온과 오가노, 요건 삼성 바이오에피스입니다. 산도스,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남아있는 것이죠. 이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미국의 의약품 유통 체계를 우리가 제대로 알자,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왜 2라고 나와 있냐면요, 원도 있다는 이야기죠. 병원에서 맞는 약품입니다. 병원에서만 맞을 수 있는 주사약, 바로 항암제 쪽하고 렘시마가 정맥주사제잖아요. 그래서 정맥주사제형은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통체계가 또 다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유통체계 2는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먹는 약들을 우리가 약국 가서 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피하주사 제형도 자기 스스로 맞는 주사기 때문에 이것은 약국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통체계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유플라이마와 그리고 렘시마에서시 바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피하주사 제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제약사에서 도매상으로 리베이트를 주면서 물건을 주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한 약국에도 리베이트를 줍니다. 중요한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은 바로 PBM이죠. 의약품 급여관리자가 되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리베이트를 일단 주죠. 또 사보험회사한테도 리베이트를 줍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먼저 사보험하고 공보험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PBM에 대해서 설명이 되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미국의 보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요, 미국의 공공보험은 두 가지가 있죠.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공공보험이라 해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뭐 의료보험에서 다 가입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연방정부에서 하는 메디케어는요 65세 이상 가입 대상이고요. 메디케이드는 주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소득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중은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연방정부에서 하는 이 메디케어 65세 이상도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의무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요.
미국의 공공보험 시장은 약 30% 정도 차지를 한다. 나머지 70% 이상이 사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미국은 보험 없는 사람들도 전체 인구 중 8.5%가 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 의료보험 체계가 제도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의 PBM 업체들은 도대체 몇 개가 있느냐? 시장 점유율 측면으로 따져보면요.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1, 2, 3등이 약 80%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외가 20%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1등, 2등, 3등 이 3개 업체만 등재만 돼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PBM이 하는 일은 뭐냐 이런 거잖아요. PBM이 하는 것은요. 맞춤형 권장 의약품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환자 처방 의약품 리스트를 관리를 하고 또 제약사들하고 약값을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이 리베이트를 받는 일이죠. 그럼 리베이트를 왜 받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리베이트는요.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을 우선순위로 등재해주는 대가로 받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유플라이마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10개 업체가 경쟁을 하잖아요. 이 10개 업체 가운데서 3군데 내지는 4군데, 5군데 바이오시밀러 정말 선택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그 3군데, 4군데 선택되는 회사들만 등재를 해주고 등재를 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다. 나머지 회사들은 등재 안 시켜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셀트론 헬스케어 입장에서 보시면요. 이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등재가 되게 되면요. 처방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 제품의 우선순위 등재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시면요. 암젠의 암제비타가 2월 달에 출시가 됐잖아요. 휴미라 오리지널에 대해서는 저농도, 고농도 두 개 다 티어 2로 다 세 군데 다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암젠의 암제비타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CVS 케어 마크에서는 아직 등재를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2위 업체에서 3위 업체에서는 등재를 티어 2로 등재를 했습니다. 휴미라하고 똑같은 등급으로 등재를 한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티어 1, 티어 2, 티어 3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하는 것은요. 환자 부담률에 따라서 정합니다. 환자 부담률이 10%인 것은 1순위, 25%는 2순위, 45%는 3순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환자가 약을 살 때 돈을 몇 프로 내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암제비타를 살 때는 환자는 약값의 25%만 내면 되고요. 나머지 75%는 누가 내는 겁니까? 바로 PBM에서 내는 겁니다. 그럼 PBM은 어디서 돈을 가지고 오느냐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가지고 오죠. 그럼 보험회사는 돈이 어디 있느냐면 바로 환자가 보험료 낸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돈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환자 부담률이 10%밖에 안 된다. 이렇게 1, 2순위로 받으면 상당히 유리하겠죠. 오리지널인 휴미라를 2순위로 넣은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의미심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리지널 아예 1, 2순위로 놔버리면요. PBM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 나옵니까? 환자가 돈 내는 비율이 쭈그러드니까 바로 PBM이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험회사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순위를 잘 안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등재를 3개를 시키겠다고 하는 쪽은요. 바로 옵텀 RX 쪽입니다. 바이오시밀러를 암제비타 하나 했으니까 2개만 더 등재를 시키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 점유율 1등, 2등은요. 아직 몇 개를 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쪽에 4개를 할지 5개를 할지 이런 것은 아직 모르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들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 먼저 현재 상황에서 암제비타를 지금 처방을 받겠느냐 환자 입장에서 보면요. 암제비타는 저농도이면서 가격은 55% 저렴한 것은 리베이트를 안 줬기 때문에 PBM에서 등재를 안 시켰죠. PBM에서 등재를 시킨 것은 5%의 가격 인하 제품을 등재를 시켜줬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똑같이 환자 부담률이 25%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휴미라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사보험 가입자들은. 그러나 공보험이라든가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싼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휴미라보다 가격을 얼만큼 싸게 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똑같이 등재가 돼서 등급이 같아진다 해도 가격이 차이가 얼만큼 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비율은 같지만 가격 차이에 따라서 금액 액수가 달라지잖아요. 따라서 가격이 얼만큼 싸게 이 휴미라 시장에 들어가느냐가 또 한편으로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PBM에 등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유플라이마의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유플라이마의 가격에
리베이트 비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다 주고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요, 유플라이마의 원가를 낮춰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원가 경쟁력이란 것이, 이게 바이오 시밀러도 바이오 약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를 배양을 하고 정제를 하고 이것을 또 완제하는 이런 이제 공정을 거친단 말이죠. 이 공정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세포주가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배양을 해서 정제를 해서 원료 의약품으로 생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재 똑같은 세포주를 가지고 10병을 만들 수 있다. 기술을 더 좀 개발을 해가지고 똑같은 세포주 가지고 100병을 만들 수 있다. 이러면 원가를 확 낮출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이오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정에서 어떻게 해서 원가를 낮출 것이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은요, R&D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제품이 나왔다 해서 R&D 안 한다가 아닙니다. 현재 램시마가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를 계속 낮추기 위해서 계속 R&D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가 이제 생산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 많으냐,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인데, 이런 세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중요한 가격 부분에서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판매에 대해서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요. PBM에 등재가 되게 되면요, 세 군데 다 되게 되면요, 직접 판매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잘 풀리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목에 세 군데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PBM 업체별로 등재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측면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각계 전투식으로 셀트리온 쪽에서는 하나씩 뚫으면서 등재를 해야 되는 이러한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잘 되기를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과정을 오늘 한 해는 거치면서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가서 유플라이마의 미국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셀트리온은 소폭 조정이지만 외국인들은 62억의 매수 우이고요, 기관들은 2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십자 모양을 보여주면서요, 여기서 조금 쉬어가는 이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앞에 고점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 좀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외국인들이 14억의 매수 우위잖아요. 반면에 기관들은 45억의 매도입니다. 재료 노출의 의미와 단기적으로 호재가 나오면 좀 판다, 뭐 이런 분위기로 나왔는데요. 여기서 박스권을 쭉 이렇게 그린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권의 고점대 뭐 이런 정도 가격까지는 나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약은 오늘 외국인들이 8억의 매수, 기관들은 6억의 매도인데요. 제약도 분위기에 조금 휩쓸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소폭의 조정인데요. 단기적인 손바뀜 현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누이 강조 말씀을 드리지만요, 올해는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얼만큼 팔릴 것이냐에 핵심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의 미국 시장은요, 올해 23년보다는 24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실적 추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앞으로의 실적이 사이클을 탄다는 것이죠. 턴어라운드 쪽으로요. 이러한 상황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가도 당연히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기 위한 초입 단계에 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